김민준의 하루는 복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종이들처럼 단조롭게 쌓여갔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 칸,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마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회사에서의 점심 메뉴, 퇴근 후 아내와의 짧은 대화, 켜놓은 TV 앞에서 소리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 대본처럼 정확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설렘도 기대감도 없었다. 결혼 생활은 쳇바퀴 돌듯 안정적이었으나 그 안정감은 때로 숨막히는 권태기로 다가왔다. 이것이 내가 꿈꿨던 어른의 삶이었나? 민주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질문을 애써 지으며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기력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던 그의 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알림 하나가 꽂혔다. KD학교 공공학번 동창회라는 이름의 SNS 그룹 초대였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대학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뜨겁게 토론했던 날들, 풋풋했던 첫사랑의 설렘, 그리고 서연, 강서연. 짧은 단발머리에 항상 수줍게 웃던 그녀. 민준에게는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민준의 가슴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감정의 파편들이 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듯했다. 마치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 갇혀있던 과거의 한 장면이 생생한 컬러로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혹시 그녀도 이 그룹에 있을까? 어쩌면 다시 한번.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수락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룹 채팅방으로 들어가자 낯익은 이름들과 희미한 기억 속 얼굴들이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 저 녀석은 여전하네. 쟤는 벌써 애가 둘이라고. 스크롤을 내리던 민준의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거짓말처럼 멈췄다. 그곳에는 강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여전히 맑게 웃고 있는 그녀의 프로필 사진이 있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미소는 민준의 기억 속에 박제된 모습 그대로였다. 어쩌면 조금 더 깊어진 눈매와 성숙해진 분위기가 더해졌을 뿐. 순간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켰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운명이 만들어낸 또 다른 기회일까? 잊었다고 생각했던 혹은 잊으려 노력했던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다. 어쩌면 이 초대 알림은 그의 단조로운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잔잔했던 호수 표면에 예기치 않은 파문을 일으킬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자신도 모르게 수락 버튼을 향했고 잊혀졌던 과거의 문이 삐걱이며 열리기 시작했다.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민준의 손가락은 자신도 모르게 수락 버튼을 향했고 잊혀졌던 과거의 문이 삐걱이며 열리기 시작했다.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며칠 뒤 약속된 동창회 장소인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은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이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들 사이에 섞여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줄곧 입구 쪽을 향해 있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강서연이었다. 예전의 풋풋함 대신 우아함과 성숙미를 더한 서연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편에는 어딘지 모를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그 미세한 그녀를 감지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건네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다. 어쩌면 그 역시 마찬가지였을까? 정말 오랜만이다, 민준아. 여전하네. 서연이 먼저 말을 건넸다. 너도. 아니, 더 예뻐졌는데? 잘 지냈어? 민준은 어색함을 감추려 괜히 너스레를 떨었다. 그냥 그렇게 지내? 너는? 회사 잘 다니고? 나야 뭐 회사원의 삶이지. 매일 똑같아. 대화는 피상적인 안부로 시작되었지만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조금씩 깊은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각자의 결혼 생활,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한 솔직한 감정들까지.
민주는 서연의 이야기 속에서 과거 자신이 알던 활기차고 당당했던 모습 대신 무언가에 억눌린 듯한 공허함을 발견했다. 특히 그녀가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스쳐 지나가는 짧은 침묵과 미묘한 표정 변화는 민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혹시 서연이도 나처럼 행복하지 않은 걸까? 동창회가 파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서연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혹시 시간 되면 우리 따로 한번 볼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짧은 고민 끝에 보낸 메시지였지만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래, 좋아, 라는 서연의 답장이 도착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들은 강남의 한적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어색함도 잠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연은 민준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무관심,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권태감, 그리고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민준은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고, 서연은 그런 민준에게서 잊고 지냈던 설렘과 편안함을 느꼈다. 사실, 나 요즘 좀 힘들어,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 민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봐, 남편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가끔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나 싶어. 나도 비슷해. 어쩌면 우린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건지도 몰라. 민준의 말에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흘렀다. 향수, 호기심, 그리고 이미 각자의 가정이 있는 서로에게 느껴서는 안 될 금지된 매력. 하지만 그들은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카페를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위험한 경계선을 향해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멈추려 하지 않았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A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만남이 가져올 파장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민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만남이 가져올 파장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도심 외곽,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작은 호텔. 로비의 희미한 조명 아래 서연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조금은 과감한 스타일의 옷차림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이내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나도 너랑 좀 더 얘기하고 싶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탱탱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객실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민준의 따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손길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괜찮을까? 정말 아무도 모를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들은 민준의 낮은 목소리에 눈 녹듯 사라졌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마치 주문처럼 그 말은 서연을 안심시켰고 동시에 위험한 세계로 이끄는 달콤한 유혹이기도 했다. 그날 밤 그들의 관계는 급격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민준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감정은 마치 오랫동안 묵혀둔 숙제를 해결한 듯한 묘한 해방감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서연과의 만남이 지루하고 권태롭던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보상이라 여겼고 잊고 지냈던 청춘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짜릿한 일탈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은 실패했던 과거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서연 역시 마음속 갈등과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결국 민준과의 만남에서 일시적이지만 확실한 위안과 해방감을 느꼈다. 남편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뜨거운 관심과 애정,
그리고 여자로서 다시 한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던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던 갈증을 민준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통해 해소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의 충동적이고 다소 가벼워 보이는 성격이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민준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때때로 과거의 추억이 지나치게 집착하며 둘의 관계를 마치 운명적인 로맨스처럼 포장하려 들었고, 서연은 그런 민준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서연과 함께 호텔방에서 사진 한 장을 찍자고 제안했다. 우리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면 안 될까? 사진 같은 건 좀, 서연이 조심스럽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왜 그래? 그냥 우리 둘만 보는 건데. 아무도 모르게 간직할게. 민준은 아이처럼 서연을 졸랐다. 서연은 민준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민준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그들의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겼다. 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이 사진 한 장이 훗날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그들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야근이나 친구와의 약속 같은 사소한 변명이었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거짓말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다. 민준은 아내에게 출장이 잦아졌다고 둘러댔고 서연은 아이를 핑계로 외출하는 횟수가 늘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그들의 일상은 점점 더 위태로운 고개처럼 아슬아슬해졌다. 가끔씩 밀려오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으며 현실을 외면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이것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위험한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 걷잡을 수 없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을. 그들의 불안한 동거는 이미 파국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의 불안한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민준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 찰나의 기록이 훗날 모든 것을 제로 만들 불씨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서연의 불안한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민준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 찰나의 기록이 훗날 모든 것을 제로 만들 불씨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날 이후 민준은 더욱더 서연과의 관계에 빠져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계 그 자체보다 관계가 주는 자극과 환상에 중독되어 갔다. 그는 마치 자신이 비극적인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고 서연과의 만남을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연을 향한 순수한 애정보다는 현실의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고픈 욕망과 젊은 날의 실패한 사랑을 보상받고 싶은 비뚤어진 심리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민준은 동창들과의 술자리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셨다. 알코올 기운이 머리끝까지 차오르자 그는 억눌렸던 과시욕과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바로 서연과 함께 찍었던 문제의 사진과 짧은 영상을 동창회 단톡방에 올려버린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친구들이니까 혹은 이 정도 파격은 있어야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겠어?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함께 그는 마치 위험한 장난을 치는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단톡방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고 민준은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며 희죽거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떼써 외면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밀려온 것은 뒤늦은 후회와 불안감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별일 아니겠지, 받을 술김에 한 농담으로 생각할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의 어설픈 자기기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오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분노와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민준 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서연은 평소 그녀답지 않게 격앙된 목소리로 민준을 다그쳤다. 민준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변명하려 했다. 서연아, 진정해. 그건 그냥 술김에 한 실수였어. 별 뜻 없었어. 다들 그냥 웃고 넘길 거야?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실수. 장난? 이게 지금 장난으로 보여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돼요? 당장 그 영상 지워요. 아니, 이미 늦었나. 서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대학 동기이자 직장 동료인 지수, 원작의 선영 역할,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후였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서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믿었던 민준에게 발등을 찍힌 기분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수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공포와 수치심으로 몰아넣었다. 민준은 서연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별일 아닐 거라며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런 민준의 모습에 더욱더 절망했다. 이 남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책임. 당신이 뭘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당신의 그 가벼운 손가락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고요. 서연은 울부짖으며 전화를 끊었다. 민준은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그제야 조금씩 사태의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한번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 디지털 낙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그들의 삶을 옥죄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비밀의 무게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되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한순간에 클릭이 불러온 파장은 맹렬한 불길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파오르기 시작했다. 민준의 휴대폰에서 떠나간 영상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이 애써 지켜온 비밀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민준의 휴대폰에서 떠나간 영상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이 애써 지켜온 비밀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익명이 가면 뒤에 수은 잔인한 호기심과 뒤섞여 흉측한 괴물처럼 몸집을 불려나갔다. 단톡방을 넘어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 속으로 그리고 마침내 각자의 가정이라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까지 침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가장 먼저 폭탄을 맞은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남편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대학 동기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메시지에는 짧은 영상 클립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고 현우는 무심코 그것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낯선 호텔방을 배경으로 자신의 아내 서연이 다른 남자와 뒤엉켜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여보, 이게 다 뭐야?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에게 물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서연은 남편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숨을 수도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니. 지금 그 말로 다 될 것 같아? 저 남자는 누구야?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하고 다닌 거야? 현우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아이는 이미 잠든 시간이었지만 그의 분노는 집안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했다. 서연은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과의 관계, 그리고 영상이 어떻게 탄생했는지까지. 현우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연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가정은 그렇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한편 민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의 아내 지혜는 며칠 전부터 민준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고 있었다. 잦은 야근과 출장, 그리고 자신을 피하는 듯한 민준의 태도에 의심을 품고 있던 그녀는 결국 민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다.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과 낯선 여자의 모습은 지혜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다. 이게 다 뭐야? 이 여자 누구야?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혜는 민준에게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준은 당황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혜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지혜의 마음은 돌아선 후였다. 당신 같은 사람, 더 이상 남편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우리. 끝내 지혜는 싸늘하게 말하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며칠 후 민준과 서연은 각자의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그들의 비밀 연애는 이제 차갑고 냉정한 법적 다툼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사회적 파장도 컸다. 민준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서연 역시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그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다. 연쇄적으로 터져나오는 파멸의 폭탄들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되어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다. 한때 서로에게 위안이었던 관계는 이제 각자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차갑고 잔인했으며 되돌릴 수 없었다. 한때 서로에게 위안이었던 관계는 이제 각자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차갑고 잔인했으며 되돌릴 수 없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풍화시키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선명하게 새겨지기도 한다. 민준과 서연에게 그 영상은 바로 그런 영구적인 상흔이었다. 이혼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파괴된 일상이라는 공통점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재처럼 부서져 내린 폐허 위에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지옥 같은 현실을 견뎌내야 했다. 서연은 아이와 함께 낯선 이안과 소도시로 거처를 옮겼다. 바다를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었지만 잔잔한 파도 소리마저 그녀에게는 비웃음처럼 들렸다.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지만 디지털 유령처럼 떠도는 영상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익명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음란한 목소리들은 그녀를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영상 잘 봤어요. 한번 만날래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협박이 담긴 메시지들은 그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더욱 길게 만들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혹시나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조차 그녀에게는 잔인한 현실의 반증일 뿐이었다. 한때 촉망받던 커리어 우먼이었던 그녀는 이제 세상과 단절된 채 깊은 우울증과 싸우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고 웃음을 잃어버린 얼굴에는 깊은 절망만이 새겨져 있었다.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때 그 호텔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 애초에 민준이의 연락을 받지 말았어야 했어. 끝없는 자책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갔다.
그녀는 단순히 가정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 쌓아올린 경력,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평화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만이 그녀가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지만 그마저도 언젠가 아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웠다. 민준의 삶 역시 나락으로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다. 좁은 방 안에 틀어박혀 술과 담배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을 끊임없이 곱씹었다. 방 안에는 빈 술병과 담배꽁초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서연과의 뜨거웠던 기억,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철없이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를 불러일으켰다. 미쳤었지. 정말 미쳤었어.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했던 아내 지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 그리고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번듯한 직장과 사회적 지위까지. 친구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고 가족들은 실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냉혹하고 기참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희망 없는 내일이 두려웠고 살아갈 이유조차 찾기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민준이 충동적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 아니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함께 만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비겁한 마음이었을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우린 이미 끝났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엉망이 됐다고요. 제발.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증오와 원망이 가득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나도 모든 걸 잃었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우리 어떻게든 이걸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방법이 있을 거야? 응, 민주는 절박하게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더욱 싸늘한 대답뿐이었다. 회복. 당신이랑 내가요? 웃기지 말아요. 이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우리 둘 다 괴물일 뿐이라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똘똘똘 서연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아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이 부딪힌 휴대폰 액정처럼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난 듯했다. 그녀의 말처럼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에게 또 다른 짐이자 고통일 뿐이었다. 서로를 끝까지 가라앉히는 무거운 닭과도 같았다. 그들이 저지른 선택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순간의 쾌락과 위험한 일탈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그들의 남은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갉아먹을 터였다. 그들은 단순히 가정을 잃은 것을 넘어 자기 자신마저 철저히 파기해버린 것이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였음을 그들은 너무 늦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깨달아 버린 것이다. 그들의 삶에 새겨진 디지털 죽음 글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과 같았다. 한때 달콤했던 순간은 이제 쓰디 쓴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릴 뿐, 남은 것은 끝없는 공허함과 처절한 후회, 그리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뿐이었다. 그들의 삶에 새겨진 디지털 죽음 글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과 같았다. 한때 달콤했던 순간은 이제 쓰디 쓴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릴 뿐, 남은 것은 공허한 절망과 끝없는 후회뿐이었다. 민준과 서연의 이야기는 그저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섬뜩한 경고를 담고 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때때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혹은 현재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과거의 달콤했던 기억 속으로 도피하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은가? 특히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혹은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누군가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은 더욱 강렬해질지도 모른다. 마치 민준과 서연처럼 말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일 뿐이라는 것을. 아름다웠던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둘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지닌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과 집착은 현재의 소중함을 갉아먹고 나아가 미래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불씨가 될 수 있다. 민준과 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과 미련을 채우려 했던 잘못된 판단과 무책임한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태우는 파멸의 불꽃이 되고 말았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너무나도.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 시대에는 찰나의 잘못된 판단과 무책임한 행동이 남기는 흔적이 너무나도 깊고 영원하다는 사실이다. 가볍게 누른 클릭 한 번, 무심코 남긴 사진 한 장, 술김에 보낸 메시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 디지털 흔적은 주홍글씨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괴롭히고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 한 번 퍼져나간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디지털 시대의 민낯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며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와의 끊어내지 못한 인연, 혹은 미완성의 감정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가? 그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준비는 되었는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매 순간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자세다. 나 자신과 타인의 삶을 존중하며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남기는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어쩌면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과거의 그늘에 갇혀 후회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너무나 소중하다. 머무르지 마세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부디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발목 잡히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당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책임감 있는 선택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빛나게 할 수 있을 테니.